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다뤘던 논리함수의 심화 버전인 중첩 if 및 if error 함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다뤘던 if의 경우 조건 및 결과를 지정하는 방식이 단순한 편이었죠. 이번에 다뤄드릴 내용은 if가 여러 번 겹쳐서 사용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건을 보다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함께 보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if의 경우 함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학습했던 if를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식을 작성합니다. if 함수는 조건, 참, 거짓 세 가지의 인수가 들어갔죠. 중첩 if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참과 거짓 자리에 if가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화면과 같이 참 자리에 if 함수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거짓 자리에 if 함수가 여러 번 사용되는 형태로 말이죠. 수식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 금액에 따라 고객 등급을 달리 표시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학습했던 단순 if 함수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참, 아니라면 거짓, 딱 두 가지의 결과값만을 표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골드, 실버, 일반이라는 세 가지 결과 중 하나를 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500 이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이를 만족하면 첫 번째 참값인 골드가 표시됩니다. 골드가 아니라면 실버 혹은 일반이 되겠죠. 즉 거짓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if를 사용하여 두 번째 판단을 시작합니다. 사용 금액이 300 이상이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고 이를 만족하면 두 번째 참값인 실버가 표시가 되며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반이 표시되게 되는 것이죠. 화면 하단표를 보면 사용 금액이 가격대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60만 원은 조건 1을 만족하지 못했고 조건 2는 만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참값인 실버를 표시하게 되고 170만 원은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값인 일반을 표시하게 됩니다. 640만 원의 경우 조건 1을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첫 번째 참값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금액별 고객 등급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게 됩니다. 예제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과와 근태에 따라 상여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과가 1000 이상이면 근태 상관없이 무조건 30%, 성과가 1000 미만인 경우 중에서 근태가 90 이상이면 20%, 성과가 근태 두 조건 다 만족하지 못하면 10%의 상여율을 받도록 반영해 보겠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1000 이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이를 만족하면 첫 번째 값인 30%가 표시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두 번째 if 파트는 성과가 100 미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과 조건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근태가 90점이 넘었다면 그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참값인 20%가 표시가 되게 되고 두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거짓값인 15%가 표시되는 것이죠. 화면 하단표를 보면
성과와 근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원 1의 경우 성과 조건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근태 조건을 만족했기에 두 번째 참값인 20%가 표시가 되고, 사원 2의 경우 성과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근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의 상여율을 받게 됩니다. 사원 3의 경우는 어떤 조건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15%의 상여율을 받게 되겠죠. 이번에는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른 쿠폰 발송을 결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별이 여자인 고객 중에서 기혼이면 쿠폰 발송을, 미혼이면 미발송을 표시하고, 성별이 여자가 아닌 남자라면 미발송이라 표시해 보겠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 여자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남자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값인 미발송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두 번째 if 파트는 성별이 여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자 기혼자라면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첫 번째 참값인 쿠폰 발송이 표시가 되고, 여자 미혼자라면 조건 1은 만족했지만 조건 2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참값인 미발송이 표시되는 것이죠. 화면 하단표를 보면 성별과 결혼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원 1의 경우 여자이면서 기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참값인 쿠폰 발송이 표시되고, 사원 2의 경우는 성별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미발송이 표시됩니다. 사원 3의 경우는 여자이지만 미혼이기 때문에 미발송이 표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예제를 다뤄봐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if를 한 번 사용하여 작성하는 수식에 비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예제 작업을 진행해 보시면 활용도가 더 높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작업 시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if 에러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작업할 때 값 혹은 수식과 상관없이 결과에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값 자체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거나 인수가 해당 수식에 어울리지 않는 형식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표시되는 오류값이 보기에 좋지는 않죠. 지금부터 설명드릴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시면 오류 시 표시되는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셀 안에 이와 같은 오류들이 표시된다면 다음의 함수를 적용하여 표시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간단한 계산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만약 A열과 B열을 더하여 C열에 표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A열과 B열에 담겨있는 값들에 문제는 없습니다. 더하기 수식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숫자와 문자는 연산이 불가능하죠. 때문에 각각의 값과 수식에 문제가 없더라도 형식에 맞지 않으면 오류는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이 if 에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f 에러 함수에는 오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값 혹은 수식, 그리고 오류가 난다면 대신하여 표시할 값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C열에 오류가 난다면 오류로 표시하겠다라고 인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류가 난 경우에만 지정된 값이 표시되고 나머지는 오류가 나지 않았던 기존의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논리 범주 중 알아두면 유용한 함수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를 활용한 예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니
함수별 인수와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